안녕하세요. 대치동 차원장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월 5주차 시작합니다. 자, 국어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CHLO2님.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죄송해요. 자, 안녕하세요. 너무 도움되는 영상 일단 감사드립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중1 남자아이가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셔야 닥쳐서 숙제를 하는 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국어학원까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구몬국어와 구몬한자, 구몬과학 학습지를 시키게 되었는데요. 중등국어 내신과는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능 독해력과 어휘의 도움을 받고자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국어를 준비해도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중1 남자니까 저는 비추할게요. 그러니까 초등이면 뭐 좀 보셔도 되는데 저는 중1 남자이니까 비추라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고 도움 되는 걸 푸셔야죠. 그런 문제집들 제가 또 이렇게 영상에서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등 학생들한테 필요한 어휘 그리고 비문학 훈련, 독서 훈련 뭐 어떻게 해라, 문해력을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거 제가 문해력 이렇게 올려가면 수능 1등급 받는다 편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시켜 드린 그 문제집 구매하셔서 스타팅 하시는 거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옛날 것 중에서 지난 시즌에 수학선행보다 땡땡땡 능력으로 결정된다. 이 편도 이제 문해력 관련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편을 보시고 이제 집에서 좀 많은 분량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시키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슝슝원두님, 원장님 오늘도 많은 조언들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 큰아이 어제 첫 모의고사 준비하고 열심히 잘 풀고 와서 모두 1등급 찍은 것 같아요. 와우, 축하드려요. 추정 등급 컷을 예측입니다. 자, 그런데 국어 영역을 지금껏 시험 본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몹시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이제 막 고등이 된 아이들이 보기에 어려운 소재들이 비문학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틀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방향성을 잡으라고 충고해주면 좋을까요? 시험지는 어제 채점만 하고 식탁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4일 전이니까 설마 지금 5일째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저희 아들에게 충고 부탁드립니다. 식탁에 계속 올려놓으시면 약간 정신적 압박이 들어옵니다. 자, 첫 모의고사라 내신 보셨을 때 부모님들이 그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잖아요. 점수 좀 퍼줘요, 솔직히. A를 좀 맞게 만들어주는데, 고등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가 내신 볼 때 엄청 낮은 경우도 있어요. 막 평균 점수 수학 40점! 막 이런 거 나오면 부모님들이 정말 컬처쇼 받으실 수 있는데,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제가 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올해 국어 1등급, 그 3월 고1 수준이요. 고1 3월 1등급 컵. 등급 1등급 받기 위해서는 80점이 등급 컷이었어요. 그러니까 80점이 넘어야 1등급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죠. 100분위 기준으로 96%, 96이가 상위 4% 이내 기준이니까. 근데 작년에는 어땠냐면요. 1등급 컷이 89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9점이나 떨어진 거예요. 이번 시험이 분명히 작년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비문학에서 난이도 조절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확 왔다 갔다 해요. 비문학을 좀 포인트를 올해는 그 3월 시험을 내는 곳에서 합평해서 많이 이제 좀 어렵게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낮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틀린 문제, 물론 3월 모의고사가 그 중등 내용을 베이스로 했다고는 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에 배워야 될 내용 같은 형식을 취해요.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분석은 당연히 해놓으시는 게 심지어 내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시키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보기 문항별로 틀린 문제에 한해서는 적어도 모든 문항에 왜 내가 이 답을 고르고 고르지 않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쓰고 해설지 EBS 가시면 해설지 있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 보시고 첨삭하셔도 되고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좀 낮은 것 같다. 도식화 분석이나 단어 찾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EBS에 역시 영상 강의, EBS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인강 사이트들에는 분석 강좌들이 시험 보고 나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거 찾아보신 다음에 내가 헷갈리는 문항만 한번 살펴보시고 완벽한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부터 모의고사 스타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자, 식탁에서 이제 펼쳐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진님, 질문드려요. 원장님 영상들 반복해서 듣는데도 또 궁금한 것들이 나오네요. 아는 만큼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질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중3 비문학 빠작 1로 이제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어휘력 점수 낮게 나와요. 90점 정도 나오는데 본인이 더 어려운 질문을 읽어야 실력이 오른다고
고등 걸 사달라고 하네요. 어휘 단락 요약 설명하기 등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등 문제집을 사줘도 될까요? 아니면 영어 과외를 4월부터 시작하는데 국어, 영어 1등급 꼼꼼하신데 영어 수업하면서 비문학 원장님 방법대로 5번 정도 수업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영어 수업 때마다 15분 정도 확인하는 건요. 스스로 하게 두는 건 불안해요. 자, 요게 지금 가장 큰 포인트는 스스로 하게 두는 거는 진짜 내가 그 꼴을 보기가 너무 불안하다. 요거는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의 어떤 공통된 마음이겠죠? 자, 이제 중3아인데 비문학 빠작 1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가오가 안 사니까 그 가오가 살아야 되죠. 아이들은 그 가오가 중요합니다. 그 간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등 문제를 푼다고 하는데 예비매 3비가 이제 그 고1 수준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집은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수능 기출 문제집 풀면 엄청 깨질 거기 때문에 중3 학생이니까 너무 그 간지가 떨어지지 않게 고등 문제집 하셔도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좀 자기가 틀려봐야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다. 이런 걸 깨닫는 친구들이 있어서 적당히 맞는 친구들은 그걸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공부를 원래 하는 게 선천적으로 잘 맞지 않는 친구예요. 선천적이라는 말이 좀 웃긴데 원래 그 잘 안 맞게 학습 유형과 성격이 만들어진 친구들은 좀 난이도 있는 문제집들을 하고 엄청 깨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시키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하다가 너무 깨지잖아요. 막 비문학 내가 문제 4개인데 막 그냥 재심 볼 때마다 쭉쭉 틀려. 그냥 점수로 치면은 한 10점, 20점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자기가 아래 문제집으로 내려갑니다. 그거는 보시고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외 선생님이 자기가 1등급 받았다고 하면 해서 뭐 다시 잘 봐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님도 아버님이 막 의대 나왔다, 변호사다 이래도 그거 그 비문학 훈련시키고 문해력 훈련시키는 거 진짜 힘듭니다. 왜냐면 이거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선생님이 체크해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보는 것보다 이제 이러면 흐름이 끊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과외시키실 거면 영어만 정확히 더 많이 보게 하시고 가끔 가다 또는 이렇게 15분만 짧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한번 터치해서 분석 똑바로 하는지 문제 정확히 풀고 있는지만 봐주세요. 체크해주세요.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편으로 넘어갈게요. 영어편에는 김문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다양하게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원장님이라면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홍공하고 있는 중2 여아입니다. 아이의 관심사는 심리학 분야이고 사회역사도 좋아합니다. 국내 대학이 아니라 외국 대학 입시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 국제 계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영어의 비중을 줄이기가 힘들고 수학과 과학 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재 영어는 올해 수능 내신 1등급 나왔는데 듣기 말하기 유지하기 위해 문법 독해와 더불어 시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이 많으니까 좀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영어의 비중을 줄이기가 힘들고 수학과 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어의 비중을 줄이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미 1등급 나오면 영어를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특정한 날만 하는 것보다 영어는 되게 매일 꾸준히 포진. 그리고 수과 밸런스는 예를 들어서 평일에 수학을 달린다면 주말에는 과학 뭐 하루 정도는 과학 공부를 하는 거 약간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아직 중2이기 때문에 과학 공부를 엄청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1회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과 계열로 내가 입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대학을 이과 준비를 과학 준비를 세게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얘가 전국 단위 자사고 정도급 가서 유학을 준비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과, 이과, 뭐 국제 계열은 좀 다르게 추산하긴 하지만 비중 배율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학을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자, 유학만 파시는 건지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영어는 비중 줄이지 않으신다면 꾸준히 분할해서 나누시고 수학과 과학하는 날을 정하세요. 적어도 일주일에 뭐 3일 또는 과학은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정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는 그리고 지금 1등급 나왔는데 듣기와 말하기를 유지하기 위해 문법 독해와 더불어 시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수준 있는 유학 준비를 한다 그러면 막 나중에 이제 토플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SAT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영어 수준을 수능보다는 좀 더 높게 잡으시고 어휘풀을 좀 더 확장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이미 1등급 나온다 그러면 더 이상 수능형 공부는 가끔 모의고사 문제 푸는 정도로만 하시고 다음 단계로 좀 더 높여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국어는 자의 수능 독서 어휘력 어렵지 않게 꾸준히 풀고 있고 수학은 고1 수학 진행했고 고2 3월 모으고 강남권 학교 기출 평균 오답 연계 상계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 훌륭하네요.
과학은 이제 중등 물리, 화학 마쳤고요. 영어를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고 국제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큰 질문일 수 있지만 대략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기업 가면 애들이 실제로 보면은 그 영어 정말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노리시는 게 국제고인지 아니면 그 아예 해외 대학, 그러니까 해외 그 국제 고교인지 아니면 아예 그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가서 유학 가는 걸 노리시는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진짜 좀 최상위권 바라본다 이러면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국제반, 국제계열 여기서 유학 준비하는 걸 이제 대부분 많이 하게 되는데 요거 기준 테크트리를 짜자면 일단 원서를 꾸준히 읽어서 영어 텍스트 읽는 속도 자체가 좀 빨라지는 게 필요하고요. 너무 수준 높은 원서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중2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거 있는데 점차 수준을 높이셔서 꾸준히 읽고 좀 텍스트를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중요해요. 애들 보면 매터리얼 진짜 많이 보거든요. 유학한 애들은 그걸 읽는 속도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 되게 많이 보고 분석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토플이나 SAT 같은 거 준비하게 됩니다. 뭐 유럽 쪽으로 하면 IELTS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수능 이미 1등급권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을 더 이상은 공부를 빡세게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고요. 뭐 문법 정도 한 번은 싹 예쁘게 정리해 놓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고급 문법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토플처럼 이제 유학에 도움 될 만한 시험들을 그냥 미리 준비를 들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듣기 평가도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라이팅이 따로 없기 때문에 토플을 준비하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 유학 준비할 거면 그 두 가지 포인트 원서와 공인 어학 능력 시험인 예를 들면 토플 저는 좀 추천드릴게요. 자, 안재진님 질문에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현재 초3인데요. 정독 훈련에 리드인 보내려 하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리드인 같은 학원은 어떤가요? 제가 학원 평가를 해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학원에 대해서 좋다 말다 보내라 마라 얘기하기 좀 힘든데 어머니가 정독 훈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고 지금 초3이라면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이나 내용들 살짝 살펴봤는데 물론 담임 친구들한테 제가 막 샅샅이 설문조사한 건 아닌데 커리큘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빡세지 않고 라이트하게 훈련하기에는 괜찮은 학원 같으니까 지금 보내시고요. 이제 좀 학년 올라가시면 또 그 학년에 맞는 좋은 학원 더 찾아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단양님인데 질문이 되게 좀 길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 원장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많겠지만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중2 학생입니다. 집에서 성공을 하다 보니 영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남깁니다. 어휘집은 고등 기초 어휘집 하고 있고 리딩은 리딩 튜터 시리즈 풀고 문법은 세세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틀은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고2 3월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75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번 풀어본 거라 제 실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독해집 해석 실력으로 보자면 중3에서 고1 수준 걸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이건 수능형 고1 형태의 모의고사 문제를 아무리 독해집을 많이 풀어도 문제 형태가 익숙하지 못하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어요. 이런 경우 어휘집 일반 독해 문제집으로 독해를 계속하면서 어휘를 늘려가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고등 독해로 들어가서 고등 유형 독해집이나 고1 모의고사를 푼다거나 하면서 고등을 준비할까요? 저는 지금 중2 학생이기 때문에 리딩 튜터 계열로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모의고사 형태나 수능 형태 독해집으로 계속 나가시는 걸 이제 문제 자체가 적응돼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집 형태의 문제에서는 문제주가 거의 내용일치예요. 근데 이제 수능 형태나 이제 어떻게 보면 내신 대비하는 그 영어 공부할 때 문제 풀 때는 되게 다양해되죠. 어법, 순서, 추론, 빈칸 이런 형태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년과 수준을 봐서는 고등 유형 독해집이나 고1 모의고사를 푸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이명학 쌤이나 조정식 쌤의 쉬운 커리어 하면서 고등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는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 얘가 뭔가 특정 유형들이 취약점이 발견됐거나 예를 들어서 얘가 순서 문제를 푸는데 너무 힘들어, 빈칸 문제를 푸는데 너무 힘들어, 어휘어법 문제를 푸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 유형이 발견됐을 때 그 유형을 잡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강의를 특정 부분 찾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걸 중학생인데 지금 풀타임 까신다? 저는 차라리 수학과학 시간을 더 많이 쏟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시간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다면 여기에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밸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답 드렸고요. 다음, 자,
현진리님, 안녕하세요.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초6 여자아이 영어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영어를 늦게 시작했으며 지금 매직 트리하우스를 읽을 정도는 됩니다. 단어 문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문법은 장 원장님 코치대로 하고 있습니다. 리딩이 고민입니다. 독해서를 해석시키는 것이 나을지 지금처럼 원서를 읽히는 것이 나을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6이니까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이제 중1 아직 안 들어갔고 이제 초6 들어갔으니까 원서를 읽는 걸 아직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도를 가지고 즐거워한다. 이러면 올해까지는 원서 읽히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한 여름방학 때부터 슬금슬금 독해서 해석시키는 것을 이게 넣는 거죠, 사실. 원서를 줄이기보다는 저는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대신 여름방학 때부터는 살짝 시간이 좀 더 있잖아. 그리고 2학기 때 시간이 없으면 원서 읽는 거 약간 줄이고 독해서 약간 늘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중등을 준비하는 단계로 슬금슬금 넘어가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특히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영어를 늦게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재미를 이제 붙이고 있다면 너무 그 수험 영어, 중등 내신 막 수능 준비하는 그런 영어를 빨리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싶어요.